성능이 부족한 무기를 세일즈로 팔았다. 요새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일본 구구들이 부리는 억지입니다. 일본 무기에 비해 성능이 열등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국 무기를 대통령이 체면도 잊은 채 구걸하듯 팔아쳤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의 군 전문가들은 이런 일본 구구가 한심하다며 일본 방산이 한국에 따라잡혔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FA-50의 수출 대박과 KF-21의 비행성만 봐도 한국의 방산이 일본을 뛰어넘었으니 이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을 압도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파고스화의 정점인 방산 무기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는 외부 환경과 완전히 단절된 채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성된 갈라파고스처럼 발전하는 세계와 달리 옛 시대에 묶인 채 고립된 일본의 처지를 일본인들이 스스로 비꼴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극우 일본인들의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일본 정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 대한민국의 성장세는 세계가 집중할 만큼 어마무시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연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FA-50이나 K9처럼 여러 명품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성과까지 큽니다. 반면 일본 방산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최강의 무기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ROC 기준을 높게 잡다가 성능은 생각보다 떨어지는데 가격은 금값인 방산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보다 수십 년 앞서 각종 첨단 무기를 개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무기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이렇다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의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할지라도 한때 세계 2위 경제국이었던 일본은 쉽게 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한일 우주격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우주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전에서 지휘 통제와 유도무기 운용에 꼭 필요한 우주 전력의 사활을 건 것이죠. 그 결과 우주청 설립 논의가 국정과제로 올라서고 KPS 425 사업 등 우주군 전력 육성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아직까지는 일본에 뒤처졌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야 겨우 우주청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 데 비해 일본은 2003년에 이미 나사를 본따 우주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영기관 작사를 설립했습니다. 게다가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부사의 왕복 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하야부사의 세계 최초로 쓰인 이온 엔진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신개념 우주 엔진인데요. 그런데 이 엔진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기술로는 복제가 어려울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기술진을 중심으로 이온 엔진 분야에서 일본을 추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온 엔진을 적용할 대상까지 선정을 끝마친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일본의 우주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개발 중인 여러 우주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해방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 이 갈라파고스화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날로그라고 욕을 먹는 일본 기업에서도 방산만큼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세계 최초로 에이사 레이더를 채용하고 FBW를 적용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패급 전투기가 된 F2 최강의 정찰 헬기를 만들겠다며 온갖 무장과 첨단 센서를 집어넣었다가 웬만한 공격 헬기보다 비싼 가성비 폭막 무기가 된 OH-1 닌자 정찰 헬기,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며 허세를 떨었지만 동시대 소련이 개발한 비슷한 성능의 총기보다 30배나 비쌌던 89식 소총 등 한심하다 못해 기가 차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방산은 탄탄대로를 빠르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에 맞춘 현실적인 ROC로 무기를 개발하되 미래 기술 발전에 맞춰 개량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둔 설계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무기를 수출할 때도 그냥 무기를 한번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후속 지원 사업, 개량 사업, 부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를 올리는 한국 방산도 아직 버거워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 우주산업입니다. 최근 우주산업의 시장성이 날이 갈수록 향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 XAD를 이어 블루오리진, ULA, 버진 갤럭틱 등의 여러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내에서도 이너스페이스라는 기업이 12월 중순에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로켓 발사를 시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주 개발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나자 우주에 있는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른 국가보다 먼저 우주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군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인 우주 강국들은 앞다퉈 우주 전력을 통제할 조직을 편성했고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도 우주 전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일본의 우주 산업 역량이 탁월합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의 착달러부터 우주 기술을 전수받은 덕택에 상당한 로켓 기술력을 가졌으며 각종 위성과 설비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 결정체가 2003년 발사된 하야부사 위성입니다. 하야부사는 소행성 탐사를 위해 일본이 독자 기술로 제작한 위성인데요. 그런데 이 위성에는 정말 굉장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온 엔진입니다. 이 이온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무한 가속과 엄청난 연비입니다. 물리적인 연소와 폭발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화학연료와 다른 방식으로 입자화된 양이온화를 이용해서 고작 수십 킬로그램의 연료로 수십억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수치라 잘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일례로 일본 하야부사 로켓은 72kg의 제논가스를 사용해 무려 60억 킬로미터를 왕복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한 지 3년 만에 목표로 했던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해 시료를 채굴한 뒤 2010년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감탄밖에 안 나오는 성능인데요. 이온 엔진은 플라즈마를 이용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이온으로 추진하는 엔진입니다. 주로 제논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원자는 원자핵과 그 유명한 전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전하이고 원자핵은 플러스, 즉 양전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건전지와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원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 중성을 띱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원자에서 고열이나 정기적 충격을 주어서 전자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빠진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이를 양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양이온이 된 입자들은 서로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온 엔진의 엔진룸은 한쪽만 열린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밀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 열린 공간으로 양이온이 튕겨나갑니다. 이때 튕겨나간 양이온들의 진행 방향을 전자로 살짝 제어해주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엔진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이온 엔진의 원리인데요. 의외로 성능에 비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도 이온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표한 2022-2036 국방기술 기획서를 통해 진척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핵심 국방과제로 이온 추진 기술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미 기술 실증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실제로 엔진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이온 엔진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엔진을 가진 일본이 왜 이온 엔진을 군용으로 쓰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이온 엔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력과 가속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온 엔진은 연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무한 가속이 가능해 초속 1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까지 가속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연소나 폭발이 없어 내구도가 굉장히 우수해 수만 시간을 연속으로 작동시켜도 작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온 엔진은 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공기 저항을 버티며 속도를 낼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한마디로 공기가 있으면 작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속력도 절망적인데요.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느린 가속이라도 연비가 좋고 엔진이 튼튼해 무한 가속이 가능하지만 지구에서는 거북이보다 느린 게 바로 이온 엔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온 엔진이 대단한 기술인 것은 맞아도 한국의 안보에는 그다지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일본의 이온 엔진으로 인해 한국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바로 이온 엔진을 이용한 정찰 위성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2014년 하야부사2를 발사하고 각종 정찰 위성에 이온 엔진을 탑재하는 등 이온 엔진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정찰 위성에 이온 엔진을 탑재하는 게 군사적으로 한국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군사위성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 제어 때문인데요. 자세 제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밀한 촬영을 위해 지상 250에서 500km 정도의 저기도에 머물면서 자주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 방향 전환과 자세 제어를 위한 연료 소모가 크고 이 때문에 연료가 금방 떨어져 사용 불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온 엔진을 사용한 정찰 위성은 기존 위성에 비해 연료가 압도적으로 우수해 훨씬 자주 그리고 오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훨씬 적은 위성으로도 적국을 상세히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 뜻은 일본이 우리 군의 움직임을 제 손금 보듯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온 엔진을 이용한 전자전 위성으로 상대 위성을 마비시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온 엔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이온 엔진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5기의 중대형 군사위성을 올리는 425 사업의 보조용으로 사용할 100kg급 초소형 위성이 이온 엔진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그 수가 무려 30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2-3년이면 이온 엔진을 단 한국의 인공위성이 우리 하늘에 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정밀 감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상대 위성을 제압할 수 있는 위성 기술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온 엔진을 이용한 우주 탐사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일례로 달의 국제우주정거장과 지상기지를 건설하는 국제우주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우주정거장용 엔진으로 차세대 이온 엔진 APS를 채택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독자 우주기관인 우주청의 설립인데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내에서 수십 년간 독립적인 우주기관인 우주청을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누리호 성공 이후부터 본격적인 우주청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이는 일본에 비해 20년이나 늦은 것입니다. 서둘러 우주청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 위성, 이온 엔진 개발 등 우리 기술진이 만든 각종 첨단 기술이 제대로 계승되거나 발전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청 설립이 하루속히 진행되어 K9 자주포로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살했듯이 한국의 군용위성이 일본의 군사위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